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화면이 좀 커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오늘 우리 연금 관련해서 박사님이신 우리 금진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인사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님 가운데 이 기초연금, 뭐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박사님 가운데 금 박사님한테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 좀 해주십사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연금 관련된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제가 또 임영웅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또 채널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저는 이제 임영웅 유튜버라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팬투버라고 하는데 네. 오직 임영웅 관련되는 소식인데, 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래도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우리 금 박사님 모셨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또 모시고, 네. 우리 구독자님 도움이 안 돼 하면은 못 모셔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금 박사님이 또 우리 큰 교회 또 장로님이세요. 제가 부럽습니다. 특별히 네. 모셨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제가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줄이고 이제 좀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돼. 아차, 우리 임영웅 노래 뭐 혹시 좀 아는 거 좀 있어요? 좋아하죠. 임영웅 씨 노래 노래는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또 임영웅 씨 본인도 본인의 네. 그 스타일. 요즘에 이제 젊은 가수들은 네. 자기 소위 이제 인성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조금 많은데, 약해. 예, 임영웅 씨 특히 트롯 하는 분들 보면은 늘 맞아. 인성이 항상 음. 좋은 그런 미담도 많고요.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우리가 축구하면 이제 손흥민 얘기하듯이, 손흥민 얘기하듯이. 예, 이 임영웅 맞아. 씨가 또 그 인성이나 이런 것이 아주 그렇지. 성품이 좋다고 소문나서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 아주 후배고 또 그런 가수입니다. 네. 옛날에 노래, 임영웅 씨가 이렇게 이제 그 경연할 때 미스터 트롯 할 때 네. 그때 이렇게 이제 뭐그 몇 명 뽑는 그때 이제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란 그 어느 노래를 60대 불렀어요. 노부부 이야기?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특별히 임영웅 씨가 그걸 부르는데 너무나 감명 깊어가지고 그때가 또 지금도. 금 박사님이 60 막 될 때구나. 그렇습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거 좀 조금만 한 소절. 그래요? 사실 이거는 임영웅님이 네. 유명한 노래를 불렀지만 임영웅이 부르니까 노래가 더 확 살았지. 살았었습니다. 살았지, 네, 그죠? 네, 네. 네. 그때 그 첫 소절 곱자라는 그 한 글자에 그냥 사람들이 맞아. 전부 다 좋아했던. 그렇지.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금 박사님이 부르는 곱자 한번 볼까요? 앞에 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럼요. 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내 다리를 메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네,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성가대에서 또 많이 쓰셨는지 네, 찬양도 오래 했죠. 목소리가 남다르네요. 역시 그러시구나.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임영웅 잘 알고 계시고 네.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이렇게 줄여놓고 내용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이 기초연금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보통은 언제부터 받는 거죠 이게? 좀 생소하시죠? 저는 아직 대상이 아니죠. 네.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이제 공적 연금이라고 보통 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많이 알고 그래, 계시고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직장에 따라서 그렇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거는 이제 사학연금. 여기까지를
네.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 하는데 네. 2014년도에 이 네. 기초연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한 그 뭐 2014년도니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네.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공약을 놨 공약을 걸고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래 당선돼가지고 네. 이제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 못 들으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 부분을 70%를 지급하고 있어요. 소득의 7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하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럼 소득이 많은 30%가 못 받는 거예요? 30%는 지금 못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초연금 자체도 있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기초연금 70%를 지금 지급하는데 기초연금 금액이라고 해서 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당히 또 금액이 큽니다. 그게 40만 원? 네, 지금 40만 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했는데 해놓은 거고. 지금 이제 단독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4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은 이제 부부는 부부 감액이라고 해가지고 20%를 감액하는데 54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34 혼자 살면 34만 단독 가구 원. 그렇습니다. 부부가 받으면은 54만 원. 54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몇 살부터? 65세부터 이게 신청을 65세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65세부터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을 한 86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년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54만 원을 21년 받는다면은 거의 1억 3,500만 원. 이게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돈 낸 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하고는 또 완전 개념이 다르죠.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에서 따져보면 내가 넣은 돈 내가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1억 3,500만 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걸 신청을 해야 주는 거죠. 네, 기초연금은 이제 신청주의라서 내가 이제 만 65세가 시작되는 1개월 전부터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읍면사무소 이제 그런 데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70%를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신청을 했는데 안 될 수가 또 있는 거죠.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가서 화면 만드신 것 좀 그러면 한 장씩 한번 천천히 이거 한번 넘겨드릴까요? 첫 번째 그 전 페이지 한번. 요거 말고? 요거 그 위에 거? 네네. 요건 아까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거네요? 네네네. 요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기초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세금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노력 없이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이 기초연금인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부족하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30%는 지급할 재원이 없어서 못 지급하고 70%를 그때부터 지급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70%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좀 다르죠. 자기가 납부한 것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금액을 보면은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지금 54만 원을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기사 보면은 20년간 보험료 납입해서 받지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수령 금액이 6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에서 63만 원 받아가는데 정부에서 기준이 되면 54만 원 주니까는 이거를 다 신청하시라. 이거를 안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아야 되네 무조건. 그러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주변에서 동사무소에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긴 떨어지면 부자라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살만한데. 위에 이제 30%에 해당되면은 이제 지급받지 못하는데 제가 이거를 꾸준히 이제 좀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걸 보면은 지방에 있는 분은 거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조금 못 받을 확률이 왜냐면 높다. 집값이 워낙 비싸게 하니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초연금도 지급하는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을 이제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살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뭐 10억이다, 20억 그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못 받으시는 못 받는 거고요. 거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네. 거의 다 받으실 수 있고. 네네. 제가 이제 요 우리 이 채널에 와서 오고TV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고TV에 와서 구독자분들께서 특히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네. 많다고 그래서 예, 맞아요. 꼭 와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전 50대, 60대 이 여성분들 중에 대부분은 네네. 우리가 이제 한참 우리 이 나라가 이제 막 경제 성장하고 할 때는 직장 생활을 옛날에 안 했잖아요. 그때 거의 전업주부. 그 전업주부였고 네. 그냥 애 키우는데 정신 없고 남편 혼자 벌어와서 적당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장을 네네. 다니다가도 결혼하면 그만뒀지. 그만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국민연금이 사실상 없거나 많지 않아. 있어도 적게 받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신청하라고 오늘 제가 또 겸사겸사 이렇게 아이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은 안 못 하면 받는 못 거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 우선은 신청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나 보는데 신청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네, 70% 기준이죠, 그게. 뭐 통장에 뭐 돈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네, 네.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고요. 요 뒷부분에. 다음 장 한번 더 그럴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내가 너무 네. 빨리 지금 진도가 가는데. 궁금하시죠? 네. 기초연금이 또 하나 좋은 게요. 네네. 기초연금을 받으면 요새 은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은퇴하고 나오면 제일 걱정이 이제 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걸 걱정하세요. 아,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있어요. 예, 아주 많습니다. 저도 지금 지역가입자가 됐잖아요. 퇴직하니까는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되게 부동산, 자동차, 그다음에 소득을 계산해서 훅 하니까 올라가요. 20만 원, 30만 원은 기본으로 내야 돼서 예. 기초연금은 이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그 금액에는 들어가지가 않고 아. 국민연금은 또 여기에 50%를 적용받으니까 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연금 중에 하나고 네. 정부에서 세금으로 무상으로 주는 연금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네. 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는 거. 네네. 그거 한번 설명을 예, 드릴까요? 그렇죠. 돈 어디다가 숨겨놔도 다 알잖아 이제는. 네. 그러면, 통장에 있는 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다음 장. 네. 그거 말고 요건가요? 다음 장. 요거요? 예. 예. 네, 이제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 이렇게 했는데요. 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네. 요새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니까 네. 은퇴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70%를 매년 산출해야 되니까 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일단 지급 대상은 이제 65세 이상 하위 소득 하위 70%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 하나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상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직역연금 수급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대상에서 우선 안 돼?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도 연금도 많이 받으시네요. 이 연금에 이미 정부에서 혜택이 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요건 제외를 시켰고요. 그분들은 빠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은 33만 4천 원을 지금 받고 계시고요. 네. 부부 가구는 아까 20% 이제 감액이 되니까 53만 4천 원 정도를 받는데 네. 이것이 우리가 평균 수명 86세를 계산했더니 부부 가구 기준은 1억 3,500만 원을 정부에서 주더라. 네. 그런데 이거를 신청했을 때 65세 됐을 때부터 신청했을 때 타야지 네. 이익이 돼. 만약에 내가 66세에 신청해서 타면은 1년간 지나간 1년은 소급해서 주지 안 주는 않습니다. 거예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네네. 이제 65세 가까이 돼 계시는 분들은 네.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되겠네. 네, 준비해서 이거를 네. 65세 되는 자기 생일 달에 네. 전월 1개월 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 이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하냐면은 네. 요걸 이제 신청하면은 이런 그 주민센터나 이런 구청에서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이분의 또- 소득에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네, 자기가 네.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내면은 계산하는 게 한 달 걸리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생활이 만 65세 되는 그 달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신청해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되어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하나도 없어야 받는 거예요? 그건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70% 기준이 있겠죠. 네네. 예,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인정액인데 예, 제가 약간 가려져 있는데 제가 아니, 이렇게 하면 나오네요. 아니, 요걸 제가 소득. 옮겨 놓을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면 나옵니다. 네네. 소득 인정액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네. 아까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단독 가구는 213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인데 네. 이게 내가 개인이 버는 어떤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아니라 네. 이 재산세 같은 거를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요 금액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213만 원을 어디 가서 월급으로 받아 오는 게 아니고 네. 여 말은 지금 213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은 네. 지금 말씀대로 재산세 내는 거, 그렇죠. 뭐 내는 부동산, 거, 자동차세, 국민연금 이렇게 뭐 저렇게 내는 걸 합쳐서. 다 해서 평가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네.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우리 나가지 마시고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장 한번 우리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대로 다음 장이요. 네. 요거 되겠네. 네. 예. 기초요금 지급 기준. 네. 네네. 첫 번째는요. 이제 소득 인정액을 아까 이제 단독 가구는 21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가구는 이제 340만 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소득 인정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이라는 거를 이제 더해 가지고 하는데 먼저 네. 소득 평가액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소득 평가액은 내가 뭐 이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은 저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알바를 가서 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세컨잡 같은 것도 예, 할 수도 받으시는, 있고 예. 또 요양원 가서 수익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요양보호사 따갖고 이렇게 가서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많이 하는 분 계시죠. 있어요. 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근로소득 또는 여기 기타 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근로소득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근로소득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아야 뭐 한 2, 300만 원. 그렇지, 뭐. 예. 예, 근데 그렇죠. 여기는 11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빼고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줘요. 곱하기 0.7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 인정에 계산하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크게 그러니까 반영이 덜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네. 이제 빨간색으로 기타 소득 해놨는데 네네. 기타 소득이 전액 적용돼서 매우 중요한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기타 소득하면 연금 소득, 임차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네, 이렇게 들어가지만 네. 이 중에서 연금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 연금을 소득이 얼마를 받느냐? 그렇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이 연금이 얼마냐 하면은 국민연금을 받는 게 이 연금 소득에 들어가요. 우선은 우리 네. 이제 아까 얘기한 공무원이나 거기 네. 군인이나 사학연금은 사학연금은 제외가 제외되니까 되고, 빼고 예, 국민연금 그럼 받으시는 국민연금 분. 받는 액수가 그대로 다 보태지네 여기에. 예. 그래서 아.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이 소득 평가액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 66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는다. 그럼 150,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150이나 분이거든요. 200 받는다고 200 받으면 하면은 많이 받으시는 그 분이죠. 많이 받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이거- 받는 분들 중에 집이 없으면 또 가능한데 집이 또 있으면 그분들은 좀 어려워져서 그렇구나 예, 또. 그런데 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또 국민연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초대해 예, 주시면 아니 그거는 아니 연금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는 또 방법이 뭔가 있는가 본데. 네, 국민연금도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조기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일찍 당겨받으면 내가 못 받는 기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예, 그 그래서 우리가 그건 지금- 나중에 방법을 한번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네, 우리가 조기연금을 연금 얘기하면은 네. 그 얘기도 계속 해요. 왜냐면 그래요? 네. 조기연금을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간 네. 걸로 치고 네, 네. 예. 조기연금 그러니까 연금 얘기를 하면은 조기연금 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받는 게 많이 받는다. 네. 이득이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땡겨 받지 말고 늦춰서 받아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네, 늦추는 거를 이제 연기연금이라고 연기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하고 예. 땡겨서 받는 걸 조기연금이라고 조기연금. 하는데 네. 우리 지금 금 박사님 말씀은 기초연금까지를 계산하다 보면은 네. 조기연금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조기연금 오. 하시는 분들도 예, 예. 상당히 많으시고요. 아, 조기연금 자체만으로도 큰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내가 한 5년을 당길 수가 있는데 네. 뭐 5년, 4년, 3년 그거는 자기가 이제 정할 수가 있고요. 네네, 못 받는 기간에 미리 받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요거를 우리가 어바웃으로 계산해 보면은 네. 한 77세, 78세 가면은 요 골든 크로스가 생겨요. 이제 자기 해당 나이에 받는 걸 우리가 이제 노령연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내가 일찍 받는 것 일찍 받지만 조금 줄어서 네. 내가 못 받는 기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큰 손해는 아니다. 손해 느낌이 나는데,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초임금까지 탈 수 있으면은 훨씬 이것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금을 늦게 받아갖고 기초연금을 못하면은 네. 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적당히 땡겨서 받고 나중에 기초연금까지 받으면은 네. 이득이다. 네, 이렇게 네,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 국민연금이 네. 한 150만 원 미만이다. 네. 뭐 보통 이제 한 100에서 한 120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네. 지금 국민연금 이렇게 150 받는 분들은 아마 거의 88년 이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직장 생활 해갖고 해가지고 한 꾸준히 30년, 했다는 얘기야. 25년, 그죠? 30년 하신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제 우리가 저연금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적으신 분들이나 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처럼 이제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국민연금 그것도 자체가 없기 찍어 또.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거의 받을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부가 같이 했을 그런데 네. 연금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우리 주변에 그 우리 저기 외삼촌 되시는 분도 네. 연금을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 그래갖고 네, 네. 왜 안 되냐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안 된대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통장에 돈을 다 빼갖고 네. 아들을 줬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네. 돼요? 네, 그거 다음 장에 지금은 이제 제가 네, 네. 소득 평가 얘기했고요. 다음 네. 장 한번 보면은 다음 장. 재산 소득 환산 요거? 얘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 네. 예. 아까 이제 두 가지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 아까 소득 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은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으니까 네. 국민연금이 내가 얼마 타냐 이것만 보시면 좋겠고요. 재산 소득 환산액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부동산, 어느 금액의 부동산에 살고 있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금융자산. 네. 그다음에 금융자산. 네네. 차량 이제 이런 것들을 재산 소득 환산액으로 보는데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요거는 부동산은 일반 매매 가격을 보는 게 아니군요. 공시지가를 가지고 따져요. 네. 그래서 공시지가는 현재 매매가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살면은 부동산 물론 뭐 워낙 서울 수도권도 수도권도 그렇지. 이제 금액이 작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일단 내가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좀 이거는 이제 어렵다. 어렵다 네, 이거지. 부자에 봐야 속하는 되네. 거죠. 그렇지. 네. 그렇죠. 상위 30%에 속하니까 네, 못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금융자산 내가 통장에 돈이 1억 있다, 2억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려운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금융자산은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거든요. 2천만 원 빼고. 예, 금융자산에는 이제 은행에 있는 거 증권, 그렇죠. 주식도 들어가고 네네. 보험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은행에 있는 예금 통장을 네. 좀 다른 명의로 해놓는 분들이 가끔 간혹. 계시죠. 네. 근데 근데 이제 그분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좋은 뭐 저희가 여기서 뭐 권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방법도 근데 있더라. 연금 네. 하시는 분들이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아들 줬는데 아들이 그거 홀랑 써버리면은 그럴 수도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하세연을 해. 네. 그래서 네. 절대 아들을 주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차라리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네. 그 돈 괜히 홀랑 주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금융자산을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아까 부동산은 이제 지역별로 또 여기도 공제 금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데는 이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같은 데는 8,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에는 이제 7,250만 원 이렇게 이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공시가에서 이 금액을 공제해 주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뭐 10억 이상 된다 하면은 상위 30%에 우선은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대상이 안 때문에 되고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내가 국민연금이 뭐 15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100만 원 저 아래쪽이다. 네 거의 네.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네. 거. 떨어지더라도 신청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신청 자체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음. 신청하러 가셔서 신청하면은 이제 기준이 얼마인데 뭐 점수가 높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서 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본인이 상위 30%에 들어갔다 네, 하고 자부심 갖고 사시면 돼요. 네. 굳이 그렇습니다. 또 억지로 이걸 받기 위해서 네. 뭐 그 자녀한테 주고 막 이렇게 저렇게 넘겨갖고 네. 나중에 적어지면 안 되니까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초연금은요 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이런 제도가 꼭 있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 또 지금 65세 넘었지만은 난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신 분들은요 네. 빨리 부부간에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 무조건 신청하셔가지고 이거를 꼭 국가에서 주는 제도만큼 그렇죠. 이거를 잘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우리 더 궁금한 게 있으면요. 여기 우리 금 박사님이 금진호 TV라고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하십니다. 네. 그러니까는 구독자도 많으세요. 33,200명 네, 네. 있고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기초연금 개혁은 40% 축소해서 최신것까지 계속 올려주시네요. 네. 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구독 누르신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리고 제 채널도 있지만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걸 보시고 밑에 댓글로 나 이게 궁금하더라 이거를 쭉 써놓으시면은 제가 요거를 다 합쳐갖고 우리 금 박사님한테 드려서 네, 필요한 다시 것도. 그걸 다음 주에 오셔서 요거는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겁니다. 네. 본인 사정에 맞게 다 자세하게 쓰세요. 그러면은 우리 금 박사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주 저도 유익했고요. 네, 네. 또 제가 알기로 이 구독자분들이 거의 기초연금 대상이 대략- 되거나 이미 지났거나 하시는 분들인데 예, 혹시 예. 못 받으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받으셔서 네. 오히려 우리 임영웅님 콘서트 가실 때 그때 또 신나게 가실 수도 있고 네. 저도 기회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상암 콘서트가 5월 25일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